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와 경북계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저출생에 대응하는 정책이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정책과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난주부터 중앙선 KTX 열차가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북부에서 충북을 거쳐 서울 도심까지 한 번에 연결되면서 수도권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꿀벌의 집단 폐사가 전국적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야 할 벌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벌통 안에는 죽은 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2024년의 첫 해가 어둠을 뚫고 밝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과 용기 잃지 않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대구 MBC 뉴스투데이도 미래를 향한 정직한 소리로 대구의 아침을 열겠습니다. 네, 첫날 날씨 소식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동은 0.1도, 포항은 6도로 평년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올라 대구와 포항의 기온 9도, 안동은 7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예상되고요. 현재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눈이 내려 쌓인 일부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맑은 날이 많겠고요.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만 조금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와 경북 곳곳에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동구 해맞이 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우 기자, 그곳 역시나 인파가 많이 모여 계시죠? 갑진년이죠. 용띠 손 들어보세요. 용띠. 대구시 동구 동천 유원지 해맞이 공원은 갑진년을 맞으려는 사람으로 붐빕니다.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해맞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24년 떠오르는 첫 해는 아침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는 7시 37분으로 예측했습니다. 조금 뒤면 이곳에서도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해맞이 행사는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공연과 국악, 파페라 앙상블, 그리고 소망 종이 비행기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가 해맞이 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맞이 또는 해넘이 행사는 대구 중구를 제외한 8개 구군이 합니다. 남구는 해맞이 대신 지나가는 계면연을 추억하는 해넘이 행사를 어제 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안동과 구미, 예천, 성주 등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경주는 2025 아페크 정상회의 유치를 기원하는 신라대종 타종식이 어젯밤 열렸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60갑자 41번째입니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합니다.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진년에는 용의 힘과 용기로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과 성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동구 해맞이 공원에서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네, 새해부터 저출생에 대응하는 정책이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서 많은 정책과 제도도 달라집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23년 10월에 대구에서 태어난 아기는 778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0명 줄었습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1,660여 명에서 2022년 1,130여 명, 2023년 10월까지 8천여 명으로 이런 감소 추세라면 2023년 한 해 출생아가 10,000명 선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저출생은 넘어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2024년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고교 입학 축하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난임 진단 시술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2024년 1월 중순부터는 대구 대중교통 요금이 7년 만에 올라 적용됩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에서 250원 오릅니다. 군의군 대구 편입 이후에도 경북 관할로 남았던 군의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로 소속이 바뀌고 상수도 업무도 통합돼 수질 관리는 대구와 동일해집니다. 다만 상수도 요금 체계는 2년 유예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경상북도는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재난행정실을 신설합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이후 복구와 수습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현재 청송과 청도 일부 군 지역에서 실시 중인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도 다른 시군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 칠곡과 울진 등에 도입한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지역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는 민간 기업이 경북에 투자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2024년 정책들은 직면한 인구 감소 위기를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주부터 중앙선 KTX 열차도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경북 북부와 충북 지역이 한 번에 연결되면서 수도권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김서영 기자가 안동역과 서울역에서 이용객,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침 8시 안동역. 승객들이 서울역으로 가는 KTX 이음 열차에 차례로 오릅니다. 그동안 청량리역에서 내려 다른 교통편을 갈아타야 했던 불편함 없이 서울 도심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청량리에서는 그런 휠체어 타시면 그게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가자고 친구들이 그랬어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원래 청량리역에서 내렸을 때는 지하철 타고 다시 자취방까지 되게 오래 걸렸는데 서울역에서 내리니까 환승 한 번만 하면 바로 가가지고. 여기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반 정도입니다. 저도 이 열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역에서 출발한 KTX는 영주, 풍기역을 지나 서원주역에서 약 6분가량 정차합니다. 강릉에서 출발한 KTX 열차와 연결하기 위해서인데 이 복합열차 운행 방식 덕분에 추가선로 확보 없이 서울역 진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안동에서 2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서울역 플랫폼.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부에서도 이제 안동, 영주 등 경북 북부 방문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청량리까지 인천에서 너무 멀었는데 가까워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서 1호선 완전 여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곳 서울역과 안동, 영주를 오가는 KTX 열차는 상행과 하행 각 4차례씩 매일 8차례 운행됩니다. 안동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첫 차는 새벽 5시 58분, 영주역은 6시 18분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첫 차는 아침 9시 1분, 막차는 저녁 6시 1분입니다. 영주 풍기역에는 매일 상행, 하행 각 3차례씩 모두 6차례, 강남과의 접근성이 높은 서울 상봉역에도 하루에 3차례 정차합니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열차 시간 편성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개통을 기념해 1월 한 달 동안 KTX 이음을 반값 할인해주거나 서울역에서 열차를 5번 이용하면 추가로 무임 승차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시민과 기업인들이 이 서울역과 인천공항까지 연결되어서 새로운 기회가 우리 영주시로서는 찾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비 세상, 선비촌 등을 홍보하고자 이용 승객에게 영주 시민과 같은 할인 혜택을 매연 1월 한 달간 적용해 드릴. 결국 서울에서 안동까지의 마음의 거리를 많이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널리 홍보해서 정심도시로 안동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부산까지 가는 KTX도 운행될 예정인데 중앙선이 경부선을 잇는 제2의 간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꿀벌의 집단 폐사가 전국적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야 할 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가 하면 벌통 안에는 죽은 벌이 가득하다는 건데 폐사의 원인 규명도 시급하지만 꿀벌은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와는 달리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양봉 농가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통 500여 개가 있는 포항시 장기면의 한 양봉 농가입니다. 보온 덮개를 열고 벌통 안을 확인해봤습니다. 움직이는 벌은 몇 마리 없고 벌통 주변에는 죽은 꿀벌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벌통 안에서 당분을 섭취하면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할 벌들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이때쯤에 벌이가 요 소복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막. 겨울철의 경우 벌통 하나당 5, 6천 마리의 벌이 살아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벌통 안에는 살아있는 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포항시 장기면의 경우 17개 양봉 농가가 관리하는 벌통 2,200개 가운데 8, 90%가 피해를 입었고 도내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살아남은 벌도 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 벌을 사서 입식해야 하지만 몇 년 동안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소나 뭐 돼지나 가금류나 이런 거는 뭐 그 어떤 지원을 또 해줬는데 이 양봉인들은 무슨 뭐 아무런 뭐 대책도 없이. 더 답답한 건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애와 꿀벌 진드기, 이상 고온 현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떤 병명으로 어떻게 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꿀벌은 꿀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수분 이동, 화분 매개 등의 역할을 해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관할 지자체들도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새해에는 입식하는 농가 위주로 예산 및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꿀벌 폐사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 생태계와 양봉 농가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 비율은 채 20%가 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국회가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서 달라진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MBC 이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의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 수는 57명. 300명에 달하는 전체 의원 수의 20%에도 못 미칩니다. 여성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는 법률안의 통과 비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비례대표 선거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 할당제 의무가 있지만 지역구 선거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성 인재 정치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이게 전 세계 122위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죠.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성의 정치 참여 그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고요. 선진국의 경우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50%에 육박한 상황.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산하 23개의 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만이 국회의 혁신을 도모하는 길이며 여성 공천 확대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그 방안으로 여야 정치권 모두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하고 당선 가능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며 실질적인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 공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산 여성 총연대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들을 공천이 되기 전에 또 우리가 다 순방을 해서 격려를 하고 꼭 우리의 대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각 정당의 혁신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가자미는 1년 내내 잡히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이 시기가 제철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 산지 가격도 많이 내려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 MBC의 이다은 기자가 가자미 전국 최대 위판장인 방어진 항에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배들이 속속 항구로 들어옵니다. 동해에서 갓 잡은 가자미를 담은 상자가 쉴 새 없이 옮겨지고 한쪽에서는 분류 작업에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잠시 뒤 경매가 시작되고 경매사 진행 소리에 맞춰 전국에서 온 중도 매상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제철 맞은 가자미를 좋은 가격에 가져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나무 상자 하나에는 21kg 정도의 가자미가 들어있는데 겨울제철 하루 기준 1,000개에서 많게는 2,000개 상자까지 낙찰됩니다. 바닷물 수온이 내려가면서 어장이 형성돼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 2-3톤 하던 어획량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100상자 정도 잡았으면 요번에는 지금 320상자 잡아가지고 왔거든요. 가자미는 연중 잡히지만 찬바람이 불어 수온이 떨어지는 이맘때부터가 살이 쫄깃하고 단단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어획량이 늘면서 산지 도매 가격도 떨어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격대가 2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겨울 제철을 맞은 싱싱하고 영양 만점 가자미 위판으로 동해안 항구가 활기로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금수면 자율방범대에서 30만 원, 성주군 금수면 금석회 회원들께서 30만 원, 영천시 한국종합주방에서 30만 원, 성주군 장항리 주민일동 29만 원. 역시 성주군에서 문방 1, 2 주민일동 28만 원, 성주군 추곡 1, 2 주민일동 26만 원, 성주군 신부 1, 2 주민들께서 26만 원, 성주군 용신 3리 주민일동 21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일과 모레 대구 지역 236개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을 실시합니다. 취약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배부받은 취약 통지서를 확인하고 예비 소집일에 취약할 아동과 함께 참석해서 입학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올해 대구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만 6세 아동과 전년도 미취약 아동을 포함해서 16,900여 명입니다. 이번 예비 소집은 주간에 실시되는데 주간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들 위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해 소집일 저녁 시간에 추가로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구의 오피스텔 기준 시가 하락률이 충남과 전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 정기고시에 따르면 대구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는 지난해보다 7.9% 하락했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2.25% 하락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남구 대명동의 하나스테이 대명으로 기준 시가가 제곱미터당 263만 원이고 상업용 건물은 중구 대신동 동산상가로 제곱미터당 1,700여만 원, 복합용 건물은 수성구 범어동 범어 라운프라이빗 101동으로 제곱미터당 383만 원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11월보다 3포인트가 떨어진 64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푸른 용해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에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동은 0.1도, 포항은 6도로 평년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올라 대구와 포항의 기온 9도, 안동은 7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예상되고요. 현재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눈이 내려 쌓인 일부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찾아봤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구미는 영하 0.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미 8도, 대구는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0.1도입니다. 봉화는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7도, 봉화는 6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9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맑은 날이 많겠고요.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만 조금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